일각에서는 과거의 보수 정권처럼 너무 친기업으로만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권위주의적이셨잖아요. 전화를 해서 관등 선명을 내라라고 하면서 권위적으로 압박했던 사람과 달리 그 페이소스가 있는 그런 인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정말 노회찬 의원이 정말 그렇게 사람을 웃기잖아요. PS 하나만으로도 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PS를 잘 써야 돼요. 먼저 어제 첫 내각 인선부터 한번 살펴보죠. 김진애 의원님, 가장 인상적인 것 꼽으라면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저는 역시 우리 기관사님. 왜냐하면 저 김영훈 그 노총 위원장 하실 때 예. 그럴 때 그리고 공공노조 하시고 그럴 때 자주 만나 뵀거든요. 되게 잘생겼어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전 사장님보다 먼저. 그리고 목소리도 좋고 굉장히 박력 있고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저도 그래서 그때는 왜 조금 이제 저도 선입견이 있어서 노조위원장 그러면 이제 갖는 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논리적인 분인데 야, 참 대단하다. 인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봤니?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송미령 장관. 예. 야, 그거 뭡니까? 정말 거기서는 놀랐어요. 야, 정말 저쪽에서 간담이 서늘할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내각 데리고 국무회의를 몇 번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본 거죠. 네. 일은 좀 하네. 네.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에 있었지만 장관 한번 계속 시켜봐. 이런 마음을 먹은 거죠. 네. 그러면서 저쪽에 사인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잘해봐. 일 잘하면 무슨 기회가 니네들한테도 갈지 몰라. 뭐 하나 좀 들고 좀 와봐. 싹 사인을 주는 거 아닙니까? 대단해요. 놀라웠어요. 아니 외교술도 놀랍더니 이렇게 영문술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쓰시는 거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권오을 그 보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조금 대선 때도 됐었죠. 이렇게 함께했고 또 얘기도 나왔으니까 네. 와, 그런데 윤석열 내각 그건 내란 세력들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발탁을 했다. 네. 그건 진짜 좀 놀라웠어요. 네. 지금 이제 진보 쪽에서 확실히 뭐 거부 반응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양곡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서 그런데 송민호 장관이 어떤 논리로 또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바꾸는지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세척할 수 있는지 우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송미령 장관 때문에 의문의 일패를 당한 사람이 안규백 장관 후보자입니다. 사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네. 첫 문민 국방부 장관인데 그렇습니다. 야, 그냥 그 의미가 가려질 정도로 놀라웠죠. 전혜원 원장님은 어떤 부분 주목하셨나요? 저는 김영훈 장관 후보자 역시 주목을 했는데 저랑 같이 비례대표 후보였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두 번째로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성장을 강조하면서 재계도 자주 만나고 하니까 일각에서는 과거의 보수 정권처럼 너무 친기업으로만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훈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한 번에 그냥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잘 보시면 현장도 잘 알고 국회도 잘 알고 조직관리라는 것들 해본 분이죠. 사실 저 정도 큰 어떤 전국 민주노총을 이뤘다는 건 리더십의 일부분도 증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됐고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죄송합니다. 이명박 정부 비판하다가 이명박이 나왔는데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성장은 기업만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기업도 노동자도 모든 국민에게 그 혜택을 주고자 하는 공정한 성장이다. 모두의 성장이다. 이런 시그널을 분명히 준 인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훈 장관 후보자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 정구승 변호사님 네, 저는 말씀하신 소감을 한번, 대로 예. 그 안규백 의원 이제 장관 후보자님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수사외압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위압이나 내란 사건 때문에 이제 군에서도 혁신이 되게 필요한 시점이고 되게 엄중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최초로 이제 문민 장관으로 이제 지명을 받으셨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본인이 군을 뭐 방위 쪽으로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문성이 또 떨어지지 않는 게 5선 내리 국방위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고 그 유명한 짤이 있었죠. 계속
그 국방위에 계시면서 과거에 참모로 왔던 인사가 나중에 장군급이 돼갖고 증인으로 나왔던 걸 기억을 해서 예전에 그때 와갖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지적을 해서 그 당사자가 되게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외압이랑 내란 때문에 군 인사나 군 개혁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만큼 군 인사의 밝은 안규백 의원을 지명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제 해안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조금만 더 덧붙이면은 이 외교 안보 쪽에는 예. 그야말로 관록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짱짱하고 여섯 가지 그러니까 당장 투입하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메시지를 아주 제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앞으로 AI나 신산업이나 이런 쪽에는 우리 잘 이름도 못 들어보던 사람. 근데 그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저지를 것 같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나와서 어디 사고 좀 쳐봐. 그러면서 지난번에 AI 수석도 그렇고요. 이번에 중기부 장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 과기부 장관도 그렇고 뭔가 해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게 딱 보이는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발랄하면서도 관록이 있는 이거를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용의술이 대단합니다. 실제로 연령대도 40대부터 시작해서 70대 정동영 네네. 장관님까지 다 넓게 포진돼 있고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골고루 배려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참 절묘한 인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요, 이제 골치 아픈 것들만 남았어요. 앞으로 남은 8명. 저는 어저께 딱 보자마자, 지금, 얼마나 대통령실에 골치가 아플까.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기대합니다. 11개 부처도 사실 엄청 많은 거죠.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했지만 아직도 지금 8개 부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8개 부처가 또 다 중요한 데들이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이번에 같이 발표를 안 했는데 뭐 아직은 좀 더 보고 있는 걸까요? 다 정무적으로 굉장히 골치 아프고요. 그렇죠. 그 안에서 세력 다툼도 상당하게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신임 총리가 제청할 수 있게끔 하는 예.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 결정을 신임 총리하고 같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 어저께 한 것도 사실은 오늘 총리 청문회를 위해서 저는 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저께 이걸 보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께서 빨리 총리하고 빨리 일하고 싶구나. 그리고 신임을 단단히 하시는구나 딱 보였습니다. 그렇죠. 한 말씀만 드리면 조직 개편과 관련된 부처이기도 합니다. 이제 기재부 같은 경우에도 기존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고 하고요. 환경은 일단 환경부 장관 김성한 의원이 이제 내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도 남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안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가면서 인선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 정부와 확실히 다른 지향점을 지금 남아있는 부처들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서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다듬는 작업, 그에 걸맞는 인사를 추리고 또 추려보는 작업에 공을 많이 들인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뭐 다 중요한 부처들인데 사실은 어제 갑자기 발표를 했지만 전체적으로도 새 내각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이 되면 거기 제청을 하려고 받아가지고 그랬었죠. 하려고 했겠죠. 네. 그런데 지금 중동 사태도 있고 하염없이 늦어지니까 네. 아무래도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라서 참 시간이 빠듯하죠. 그럼요. 예. 그러고 보니까 3주일 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벌써. 그러니까는 벌써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장관들도 임명되려고 그러면 한 20일 정도는 더 걸릴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청문회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도 급할 거예요. 예. 자, 화제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어저께까지도 열차를 몰았다고 합니다. 새마을호. 본인이 지명될 걸 알았을 텐데. 글쎄. 그렇죠. 아니 뭐 사전에 그 정도야 미리 통보하지 그러면 좀 않겠어요? 쇼를 하셨나? 아니 그래도 내 일은 오늘까지는 아니, 한다. 발표했는지는 몰랐겠죠. 예. 발표를 어저께 하는지 모르셨겠죠. 그렇겠죠. 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기관사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서
마산중앙고 동아대 축산학과 그리고 성공회대 NGO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까지 받은 또 나름 학구파더라고요. 그러면서 철도노조위원장도 했고 정의당의 노동본부 본부장을 지냈는데 아마 그쪽의 목까지도 좀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훈 후보자 자기는 행복한 꿈을 꾸는 기관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기관차에 처음 올랐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는 잘생기지 않고 훈남이네. 근데요, 땀에 저런 기관사복을 입고 열차 앞에 서서 포부를 밝히는 장관 후보자. 이런 모습이 그 소년공 출신 이재명 대통령과 좀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어린 나이부터 공장에서 일을 해서 산재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현장 노동자들과 또 가난으로 인해서 꿈을 포기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 같은 존재였는데 이번에 소년공 출신 이재명 대통령과 꿈꾸는 기관사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이 모습이 매칭이 되면서 제가 SNS를 봤더니 열광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바뀌었다. 새 정부가 어떤 모습으로 갈려지는지 보여준다라는 반응이 많았고요. 그에 앞서 보면은 세계 정상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산재를 입었던 이재명 대통령에 관해서 룰라와의 이 장면이 또 오버랩 돼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로 인해서 다쳤던 팔을 이 김혜경 여사가 살짝 팔로 받쳐주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하나하나 메시지 그리고 노동 존중 세상 소위 빽 있고 잘난 사람들만이 아니라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의미 때문에 굉장히 울림이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인터뷰를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세계에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야, 우리 대한민국 이런 나라야. 이렇게 기관사가 장관이 될 수 있는 나라야. 그리고 그 장관 지명을 받은 기관사가 그날도 열차를 몰았어.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제 부산과 김천을 오가는 ITX 새마을 열차를 몰고 있었대요. 발표하는 그 순간에.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막 물어보고 그랬겠어요. 전화하고. 그러는데 페이스북에 그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꿈꾸는 기관사 김영훈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소년공 대통령의 꿈이자 일하는 시민 모두의 꿈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 지명 소감을 딱 밝혔는데 너무 재밌는 게 그 다음에요. PS 출신이죠. 제가 오늘 11시 32분 출근해서 1시 14분 부산발 서울행 ITX 새마을 1008 열차 운행이어서 핸드폰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1시간 후면 다시 부산으로 귀소 운행 예정이라 연락이 안 되시더라도 널리 양해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안전 운행하겠습니다. 이야, 정우승 변호사님, 이 열차 운행할 때는 핸드폰을 못 쓰게 하나 봐요. 그렇죠. 이제 사고의 위험성이나 부주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를 제한을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너무 멋져. 갑자기 보니까 노회찬 의원 생각이 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당의 그런 상당히 냄새가 나요. 그 페이소스가 있는 그런 인간인 것 같아요. 참 대비되는 지점이 네. 이제 전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가 되듯이 네. 전임 노동부 장관 김문수와 그리고 현 이제 후보자와가 비교가 참 되는 게 참 권위주의적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하고 있는 노동자한테 전화를 해서 관등 선명을 내라라고 하면서 권위적으로 압박했던 사람과 달리 나는 끝까지 한 명의 노동자로서 노동을 마치고 장관으로 보하겠다, 임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대비가 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 PS 하나만으로도 저분이 장관 후보자, 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PS를 잘 써야 돼요. 우리가 김진애 의원님 PS, 참 PS.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PS가 포스트 스크립트 약자죠. 맞습니다. 추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썼을 때 네. 본문 말고 네. 그 PS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정말 그러니까 어떤 때는 뒤통수를 때릴 수도 있는 예. 거고 그러면서 그냥 웃음을 터뜨리게도 만들 수 예.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지금 보니까 정말 노회찬 의원이 정말 그렇게 사람을 웃기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원래 이 서울에서 유학 가서 공부하는 애들이 부모님한테 돈 좀 보내달라고 편지를 쓸 때 네. 제일 중요한 게 PS예요. 그때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돈이 오기도 하고 더 오기도 하고 뭉개기도 하고. 저는 이제 노회찬의 6411번 버스, 네. 그 새벽 버스를 타는 이름 없는 노동자로 불리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치인의 그 명연설이 딱 떠올랐고, 노회찬의 버스와 김영훈의 철도, 이 여러 가지가 참 스크립 되는데, 제가 유심히 본 거는, 그러니까 이른바 청년층도 김영훈 후보자에 대해서 좋아할까 했는데 너무 열광적으로 폭발하더라. 그래서 이번 인사가 세대 뭐 진영, 이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는 인사다 기대가 됩니다. 예. PS 중에 최고는 아시죠? PS I love you. 아. 이게 최고입니다. PS 최고. PS I love you. 예. 김서구님, 제가 지명받은 것도 아닌데 어째 눈가가 척척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은주님, 그런 대통령 누가 뽑았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요즘은 매일매일 으쓱으쓱 무흐합니다. 무흐 아세요? 그럼요. 뭐예요?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뭐가 새어 나와 무흐하게. 이게 흐뭇하고는 또 다른 뉘앙스. 예. 김종희님, 맞습니다. 저도 PS로 아버지를 울린 적이 있습니다. 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자, 참 이렇게요. 그 인사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국민을 좀 뭉클하게 해줘야 국민이 정치를 보는 재미가 있는 거죠. 맞아요. 야, 장관 후보자로 기관사를 뽑았어? 그것만 해도 우리가 좋잖아요. 그런데 그 기관사가 장관 후보자 발표하는 그 시간에도 열차를 몰았다고? 이야, 이런 거. 어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게 지난번 정권에서는 기대할 수도 없었고, 뽑는다고 하는 놈들이 다 지네 친구에 뭐에 뭐, 아휴,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제가 실수했네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자가 전 정부에 이렇게 훌륭한 내가 본 적 있어요? 뭐 그렇게 얘기했던가요? 누구를 가지고 그랬더라. 교육부 논란이 있을 아니 때 그때 저 보건복지부면 뭐 논란이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누굴 가지고 특별히 누구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 내각 발표한 다음 그리고 날 대부분의 이렇게 훌륭한 장관들 봤어요? 그렇게 맞아요. 이야기했다니까요. 대부분이 검찰 출신이었고 대부분의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들, 뭐 근무연 아니면 자신이 그 지방으로 자천됐을 때 술친구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내각이다가 이제는 뭐 실무를 할 줄 아는 그리고 현장에 있는 그런 후보자들이 올라온 걸 보면 참 비교가 많이 되죠. 김영훈 장관 후보자 친구가 또 글을 올린 것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오늘 경남 쪽 출장 왔다가 잠깐 담배 피다가 뉴스를 보니까 노동부 장관에 임명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김영훈이 제 대학 동기입니다. 90년대 초반에 영훈이가 농대 학생회장 할 때 같이 으쌰으쌰 데모도 많이 하고 했죠. 졸업 후에 걔는 그 당시 철도청 기관사 시험 봐서 노동운동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갔고 저는 딴 쪽으로 아주 가끔 봤습니다. 후배 결혼식 때 용산에서 봤고 박근혜 탄핵 때 영훈이가 민노총 위원장인가 할 때 부산 서면 국밥거리에서 잠깐 만나서 잘 지내냐 우찌우찌 하고 기분 좋아서 소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솔한 이런 축하. 대학 동기라고 하는데 좋아요. 좋습니다. 김영훈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잘 통과해서 현장에서 익힌 그 소리를 가지고 노동자들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함께 보듬어주고 정책에 잘 반영하고 그런 장관 됐으면 좋겠습니다.